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것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것도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우리 내면에는요, 마음의 힘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내면의 안내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과 양심, 성찰의 힘입니다. 마음이 가진 이 세 가지 특성은요, 우리가 에고의 한계를 넘어서 공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인데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넘어지면 내가 넘어진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게 되죠. 이런 현상을 보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과 타인이 통증을 경험하는 것을 바라볼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같다고 합니다. 이거를 뇌의 거울신경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지적인 이해를 한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진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느끼는 것에 의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물이 중요하고 물이 아주 소중하다는 거 알지만 목에서 갈증이 느껴져야지 물을 마시러 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전달되는 느낌에 의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진실되게 공감을 하면요,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감 능력이 깊어지면 자비심이 됩니다. 이 자비심은요, 동정심과는 달라요. 동정심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처지가 낫다라는 비교의식에서 나온 거라면, 자비심은요, 나와 저 사람의 고통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동질감에서 나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시죠. 공감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은 이렇게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절망스러울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상대방이 뭔가 눈에 보이는 걸 해준 게 아니어도 그 공감 자체만으로도 되게 고맙고 그래도 인생이 살만하다라는 마음이 납니다. 이 공감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주고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마음의 힘 두 번째는 양심이에요. 양심은 진실을 향한 의지입니다. 양심은 어떤 대단한 노력이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냥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밝은 빛이고 순수함이에요. 이 양심의 목소리는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양심을 따르는 데는 많은 논리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잡한 논리나 장황한 설명은 양심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정당화할 때 필요합니다. 에고는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못합니다. 이 양심은요, 인간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고 양심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하진 않지만 양심을 따르려는 선택을 할 때 인간의 위대함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양심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성찰의 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 마음이죠.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건 성찰의 힘 덕분입니다. 이거는 마음이 가진 본래 능력으로요, 생각과 감정이 비워졌을 때 이완된 집중 상태에서 잘 발휘되는 능력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나가는 생각이나 감정은 어떤 것인가요? 옆에 종이와 펜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받고 내면을 관찰했을 때 무엇을 알아차리셨나요? 평소에는 원하지 않아도 머릿속이 늘 온갖 생각들로 가득한데 막상 관찰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적을 것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관찰하는 의식은 생각을 침묵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요. 억지로 뭔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안에 생각이나 느낌은 뭐지? 하고 바라보세요. 그때 문득 텅 비어있는 의식의 공간을 만날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존재를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서 경험을 해요. 우리가 유리벽을 설치하고 나서 유리가 너무 투명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부딪힐까봐 유리주의라고 써놓잖아요. 유리가 너무 맑으면 거기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거의 언제나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인지하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 곧 마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은 내 마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관찰하면 생각과 감정은 사라집니다. 생각과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만져지지도 않고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경계가 없어서 크다 작다 할 수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것, 심지어 있다 없다 말을 할 수도 없는 그 어떤 것이 남습니다.
그것이 마음이고 순수한 의식입니다. 이렇게 투명하고 열린 마음은 나의 관념, 욕구, 감정에 왜곡되지 않는 사물의 본질, 참모습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갖는 것도 마음이 가진 성찰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답을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은 일상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자각과 통찰을 얻게 하죠. 이 능력으로 우리는 내면의 생각과 외면의 행동을 관찰하고 관찰로 얻은 자각을 스스로에게 피드백하면서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뇌는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관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변화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매 순간 생각, 감정, 경험에 의해서 뇌 신경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생겨납니다. 또 기존의 연결이 강화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약해져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에 있는 공감 능력, 양심, 성찰의 힘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지고요.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되고 퇴화됩니다. 이 공감 능력과 양심, 성찰의 힘은 공생하기 위한 삶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정말로 현명한 판단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들이 모여서 나와 모두를 살리는 공생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보물, 공감, 양심, 성찰의 힘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